안녕하십니까. 조영식의 강의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조영식의 강의마당은 13강으로 봄도울에서 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봄 개론, 연애학 개론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항상 사랑해야 되는 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봄이란 무엇일까? 자료 명세서 정도 될까요? 그냥 봄은 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현장에서는. 초기에는 봄은 자재명사로 번역되었으나 최근에 제품 구조와 제품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용도에 따라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봄의 개념과 종류, 용도,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가장 핵심 이슈인 제품 수명 주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키아에서 조립 가구를 사신 적이 있나요? 키아에서 조립 가구를 사면은 그 안에 조립 파트 정보, 조립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봄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봄이죠. 거기 봄에 한 개라도 틀리면 조립할 수 없습니다. 조립 상세 시퀀스도 있지만 순서도 있지만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봄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품의 개수와 부품의 종류,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케아에서 주는 봄은 조립범이겠죠. M범이겠죠. 그래서 개발범, 엔지니어링 범은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봄은 원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목록과 개수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모든 제품은 봄으로 구성돼서 관리할 수 있다. 간단한 봄으로다가는 볼포인트 펜, 볼펜서부터 안경, 그 다음에 약간 좀 복잡해지면은 자전거나 더 복잡해지면 자동차, 그리고 아주 복잡한 항공기나 우주선, 핵 항공모함도 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할수록 봄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약간 식품이나 석유 제품, 음료수도 봄으로 구성해서 관리됩니다. 심지어 추상적인 서비스나 보험, 금융 상품도 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봄은 자동차를 한번 뜯어봤을 때 모든 파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가 봄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겠죠. 이것을 정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뭐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사가지고 다 분해하면 그 봄을 만들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IT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봄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제품, IT에서의 제조 IT나 엔지니어 IT에서의 어떤 정보의 구성을 최소 단위를 아이템이라고 그럽니다. 특정 제품. 어떤 큰 상위에 있는 박스도 아이템이고 그 밑에 그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의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런 특정 제품과 어떠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아이템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엔지니어 IT 측면에서, 정보 측면에서는 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은 여러 가지 부품 정보를 큰 제품 안에 어떤 추리 구조 또는 계층 구조로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부품의 상위 부품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부품의 하위에는 어떤 부품이 있는지 관계, 릴레이션십을 명확하게 나타낸 거죠. 초기에 부품의 목록은 이런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간단하게 잘못 관리되는 조그만 회사에서는 엑셀로다가 부품 정보를 봄을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엑셀로 관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뀐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변경했을 때 그 히스토리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 봄이 중요한 거죠.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력이 없는 정보는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더 혼란스러운 거죠. 또 하나는 엑셀로 가지면 어떤 거 변경이 됐고 어떤 거가 최신화인지, 그리고 서로 변경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보의 아이템은 일반 제품에서는 부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립품,
그 다음에 단품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봄의 그 정보는 히어라키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계층적 구조, 족보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 트리,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품의 구조 정보가 포함된다. PDM과 PLM에서는 이 정보가 기준 정보가 되는 거죠. 이 봄에 대해서 그러면 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원래는 어떤 이런 워크샵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워크샵을 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제 연습을 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봄에 어떤 봄이냐면 안경에 대한 봄입니다. 안경을 여러 개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안경도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구분된 거는 아니고 대략적인 거죠. 어떤 건 통째로 된 것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안경이라는 것도, 안경은 봄으로 관리하기가 참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봄 안경은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안경은 이런 봄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봄을 연습할 때 집에서 한번 안경이나 아주 간단한 부품이 20-30개 미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봄을 한번 보고, 나중에는 뭐 자전거 정도의 봄을 한번 해보시고, 봄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자동차나 뭐 이런 정도도 자동차가 레벨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맨 상위에 있는 박스를 레벨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레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벨 1, 레벨 2인데, 지금 보면 레벨 1, 2, 3, 4까지가 있는 거죠. 보통 레벨이 8에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한 11까지 레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 모든 부품이 다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추리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려면 우리가 익숙지 않았던 각각의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을 할 때 제품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그 명칭을 잘 모릅니다. 명칭을 알아야지만 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쓰는 파트 정보도 있지만, 파트 정보에 반드시 어떤 디스크립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봄을 연습하실 때 정확한 명칭을 아셔야 된다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 간단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엑셀로다가 집에서 연습하는 그런 봄이 되겠죠. 자, 봄에 보면 자전거, 바이스클을 보면은 핸들바 1개, 패들 2개, 프레임 하나, 휠 2개, 이렇게 거기에 숫자가 있는 거는 개수입니다. 그 제품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옆에 그 엑셀로다가는 파트 넘버, 디스크립션, 퀀티티, 그 다음에 가격. 봄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죠. 생산범이나 이런 데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봄의 중요성이 관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제품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다가 봄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볼펜의 명칭입니다. 명칭이면서 이걸 보고서 봄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왜 여기서 봄에 대해서 이제 봄을 크게 나누면은 엔지니어링 봄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봄, 그 다음에 상산할 때 사용하는 봄, 그 다음에 서비스할 때 사용하는 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펜 포인트 펜의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봄을 만들면은 여기 모든 파트가 있죠. 그 파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베리에이션은 뭘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이겠죠. 왜냐하면 심이 어떤 열대지방에서 쓰는 심은 잉크의 점성이 조금 묽어야 되고, 또 추운 지방에서 쓰는 데는 또 다른 밀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봄이 있지만 열대지방용, 아니면은 뭐 아주 추운 지방의 수출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봄 구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봄이 왜 필요하냐면은 자동차도 미주의 수출용 그 봄이 틀리고, 소나타도 매년 틀리고, 또 뭐 이렇게 다르겠죠. 99%는 같더라도 다른 옵션이나 선택 사양 같은 것들을 계속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수명주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봄은 엔지니어링 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연구소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엔지니어들이 뭐 이봄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설계부서에서 사용하는 봄입니다. 부서에서 사용하는 봄은 기능 중심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엔진 부분이다, 뭐 이것은
어떤 전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능 펑셔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보험, 제조보험 또는 매뉴팩처링 보험, 그 다음에는 뭐 M보험이라고 그러죠. E보험 대신에 M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생산관리 부서 및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험으로 뭐 MRP 시스템이나 ERP에서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참고로 이 엔지니어링 보험은 PDM이나 PRM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으로 제조 공정 및 조립 공정 순서를 반영하여서 E보험에서 M보험을 만듭니다. 그래서 E보험에서 M보험을 만드는 것을 공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립하고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E보험에서 M보험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산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어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에서 꽂은 E보험에서 M보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라고 그러고 굉장히 그 양쪽으로 지식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개발에 E보험 지식도 있어야 되고 M보험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엔지니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기술 라이센스 생산이나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E보험을 갖다가 어떤 스크래치부터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약합니다. 요즘에 와서 그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요거를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는 요구사항에서부터 E보험을 만들고 E보험에서 또 M보험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해오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데에 많은 엔지니어들과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가 서비스 보험입니다. 서비스 보험은 S보험 또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애프터 서비스나 제품의 후속 지원, 유지 보수 수리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참고로 서비스 보험은 M보험에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보험에서 또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번에 몇백 개가 되는 보험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버티드 보험, 플래닝 보험 뭐 굉장히 보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필요할 때마다 뭐 팬텀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뭐 몇백 가지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ERP에서 쓰는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그 보험은 어떤 특별한 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또 어떤 보험들이 또 새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치공구가 중요한 비즈니스일 때는 치공구 보험도 생산보험에 포함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 보험, 그 다음에 뭐 퍼센티지 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험과 전에 ME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매니팩처링에는 보험과 그 리소스가 결합해서 밥이라는 것들이 있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E보험만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M보험에 대해랑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매니팩처 쪽으로 가면 B, A, C, E, D 이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국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F라는 부품 먼저 하이 부품부터 만들고 D 부품 만들고 부품 이런 걸 만들어서 조립해서 A 부품을 만드는 그 리드 타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엔지니어는 생산과 개발의 모든 그 이런 후속 작업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만 알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엔지니어라고 해서 내가 뭐 생산 프로세스를 난 몰라도 돼. 나는 생산 엔지니어니까 나는 개발범을 난 몰라도 돼. 이런 거는 나중에 큰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CAD를 했을 때 CAD에서 익스플로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 이런 밑에 있는 그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도 이런 보험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뭐 엑셀을 관리하든 뭐 PDM으로 관리하든 뭐 ERP로 관리하든 뭐 IT에 어떤 걸 관리하든 보험은 우리에게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보험 관리는 뭐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봄의 다양성이랑 봄의 광의적인 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봄들은 내 분야만 하고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광의적으로 보는 거가 있죠. 그래서 봄에 광의적으로 볼 때 봄들은 트래킹에 뭐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음 제품의 어떤 참고 자료가 된다든가, 지금 계속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거나 어떤 기준이 되는 모델들을 가지고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떤 큰 회사든지 봄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래에는 작은 회사들도 봄 관리 툴, IT 툴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요새는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그 수첩이나 공책으로다가 봄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뭐 IT로 많이 관리하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하는 뭐 그 이슈가 많았어요. 요즘에 이슈가 뭐냐면은 뭐 오픈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싱글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봄에 대해서 조금 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싱글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논리는 맞아요. 근데 저는 싱글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게 뭐냐면 싱글봄이라는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그래서 휴유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싱글봄으로 가는 거고, 또 그게 문제가 될 때에는 어떤 기업이든지 봄을 관리하는 전략과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걸 남에게 컨닝하고 뭐 남 걸 카피해서 자기 회사를 봄 관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는 툴이나 뭐 도시바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 하는 봄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카피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봄 관리는 그 회사마다 독특한 문화나 어떤 사업 전략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것은 참고만 되지 그거를 카피해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윗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하면 다 괜찮은 거니까 그걸 카피하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 보면 캐드 퍼슨이 있어요. 캐드에 너무 깊숙이 캐드가 뭐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이 캐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는 캐드가 설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캐드는 툴이에요. 오소닝 툴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드는 PDM에서 만드는 이봄을처럼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캐드는 캐드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캐드에 나오는 어떤 그 3D 모델링은 사실을 약간 가짜로 만들어주는 거죠. 모델이 거지 않습니까? 모델 하우스에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할 때 모델 하우스는 약간 무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살 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봄은 캐드 봄은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봄은 그 표준으로 다 하나 실질적으로 만든 집 같은 거죠. 있죠. 거기서 뭐 가스도 있고 뭐 요리도 하고 이러는데 기능은 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엠봄은 저렴하게 양산으로 해서 비용이나 이런 거를 최적화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캐드의 스트럭처와 이봄 스트럭처와 엠봄 스트럭처가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싱글봄으로 해서 다 보여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싱글봄에 대한 환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의 MES 중에서 이제 봄을 왜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이 왜 달라야 되냐면 E봄과 M봄, S봄들이 회사마다 달라야 되냐면 그 회사의 환경, 문화, 제품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제조 부품을 어떤 자재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부품을 가공하고 그 조립을 해서 반조립품을 만들고
완성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내는 거를 어떤 생산 그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창고에 일단 쌓아놓는 거를 메이크 투 스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 새우깡이라든가 뭐 석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절적이나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일단 만들어서 싸놔요. 대량 생산을 해서. 그런 거를 S 생산 전략이라고 그러고, 어셈블리 투 오더라는 전략은 뭐냐면, 주문이 딱 왔을 때 크게 몇 가지를 반조리품을 만들었다가 조립해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산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건 어디서 주로 많이 보냐면 이제 CNC 머신이나 뭐 어떤 기계, 생산 기계 같은 것들을 보면, 선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어셈블리 투 오더 같은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표준 모델이 있다가 우리는 뭐 이런 어떤 조합을 딱딱딱 해가지고 그 고객이 원하는 거에 가장 최적화하게 만듭니다. 그럼 주문이 딱 오면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이범을 만들어요. 이범을 다시 만듭니다. 기존의 이범을 가지고 계속. 생산 현장에서 불만이 뭐냐면, 연구소나 이런 데 이범을 늦게 만들어주면 생산할 때의 그 시간을 굉장히 자기가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메이크 투 오더 이름도 있고, 또 하나 여기 빠졌는데 이제 가장 상위가 ETO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투 오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이라든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들은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받고 그때부터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 긴 그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링 투 오더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구사항서부터 스펙 만들고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보험이나 이런 생산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험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그런 걸, 우리나라 자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본말을 잘 모르지만 한자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광의 보험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판매 부분의 보험도 있을 테고, 설비, 유지 보수, 이건 반대로 돼 있는데요. 이쪽에서 생산, 계획, 공정 설계, 뭐 이런 데보다 다 나름대로의 보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보험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통틀어서 보험들이 필요한 거죠. 들이 한 군데에서 어떤 분야에만 특별하게 쓰고 버리고 그러는 것은 이제 협의의 보험이지만, 광의의 보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개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을 몇 개 좀 받을까 그러면, 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엔지니어로서 이 보험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비스 보험, 또 어떤 보험은 또 생산 현장에 있는 보험은 M보험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왔어요.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엔지니어링 보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참 엔지니어이기 전까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많이 했죠. 근데 이 개발보험은 누가 만들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관리부서에서 와서 물어보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우린 그거 그냥 관리만 한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물어보러 갔더니 보면 요구사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구사항도 요즘에 요구사항 관리에 보면 히어라키 추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력 장치, 컨트롤 장치, 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히어라키 추리 구조로 된 다음에 그거를 스펙으로 바꾸는 거죠. 요구사항을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부품에 대해서 무게는 얼마고 기능은 뭐고 주로 어떤 제품들의 파트는 사서 올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그 박스인 거죠. 그거를 개념 설계까지는 그 스펙으로 하다가 상세 설계부터는 자세히 나가겠죠. 드로잉 할 수 있게 캐드로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상세 설계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는 엔지니어링 보험과 상세 설계에서 엔지니어링 보험에는 변할 수 있는 거죠. 상세 설계는 굉장히 레벨이 탑다운이 돼가지고 탑다운이나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데, 기본 설계에서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요구사항에 더 가까운 거죠. 기본 설계는. 그리고 기본 설계일 때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A형, B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확정이 되면, 상세 설계했을 때는 거의 제품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상세 설계인 거죠.
그래서 이 봄이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할 때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기본 설계가 끝났을 때는 이제 우리가 PDR이라는 걸 하죠. PDR. 기본 설계 끝이다 이거죠. 거기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형태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엔지니어링 봄과 생산 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르겠지. 근데 생산 봄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한 데이터 구성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봄은 패러다임과 다릅니다. 그래서 엠봄은 또 약간 그 시제작 봄 엠봄과 양산 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제작 봄은 그 하나나 몇 개 만드는데 비용이 코스트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양산은 수십만 개 만드는데 하나당 뭐 2, 3불, 10불 정도 차이 나도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제작일 때는 약간 좀 그런 비용이나 대량 불필요한데, 대량 생산일 때는 그 코스트나 공급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양산범에서는. 서비스범은 어디에서 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범은 엠범에서 오지 않습니다. 서비스범은 엔지니어링 봄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봄은 기능으로 다 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범이랑 엠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엠범과 서비스범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자전거를 할 때, 자전거 조립할 때 이범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눕니다. 뭐 앞바퀴, 뒷바퀴, 프레임, 기어박스. 엠범 같은 데에는 뒷바퀴와 기어박스가 뒤에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립할 때는 그냥 하나로다가 그쪽에 붙어요. 기어박스가 따로 독립되지 않고 후방 바퀴에 그 부품 안으로 어세이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범에서는 어떤 부품은 절대 안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부품들은 그 폐기해버리죠. 어떤 거가 고장이 나면.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최적화되게 구성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봄을 다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범도 아니고 M범도 아니고 또 다른 독특한 형태의 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봄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가? 개발봄 또는 엔지니어링 봄에는 제품의 스펙, 도면, CAD, 3D 형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인 비용, 그 다음에 리비전 등 형상 관리,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체인지에 위한 뭐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옵션. 그래서 엔지니어링 봄이 제일 복잡해요, 사실.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DM, PLM의 기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M봄은 조립 시퀀스나 뭐 리소스, 장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생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공구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정보는 어떤 수명이라든가 뭐 보물로다가 관리하기 쉽지 않은 윤활유라든가 어떤 소모품 이런 것들이 서비스 봄에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왜 봄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드냐, 정의가 왜 다양하냐, 그거는 봄에 대한 정의가 협의적으로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도 있고 광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진화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봄에 얘기한 거랑 뭐 20년 전, 10년 전, 지금 봄이랑 계속 다르다라는 거죠.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다른 또 이상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IoT 같은 거나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을 때는 또 봄이 진화할 것 같아요. 왜냐 그때는 인베딩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들,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세프티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이런 것도 봄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20년 전에 그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을 계속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오늘 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뭐 봄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봄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아직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오픈 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신규
싱글봄 패러다임을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분류할 수 없는 식품이나 화학품을 봄으로 만들 수 있는가? 추상적인 뭐 보험 상품 같은 것도 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야에서는 봄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으로 뭐 레시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도 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화장품도 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이제 제가 오늘은 다음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봄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조금 받고 오늘 그 봄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페이스북이든 어떤 이메일이든 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또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메일로다가 질문하는 거랑 조금 어떤 이해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 몇 개를 받고 오늘은 정확하게 강의를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질문을 몇 개 받겠습니다. 예, 질문들을 이제 인사를 많이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이 방송에 앱도 나왔대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디 다니면서 그 스마트폰으로다가 이 강의 들고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거 저는 즉시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라이브로 한번 다양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봄을 많이 붙일 수 있는데 오늘의 봄에 대해서는 오학수님이 제가 아는 봄에는 이 봄은 일렉트리컬 봄, 엠봄은 메케니컬 봄으로 사용했습니다. 잘못 사용하셨어요. 근데 저의 상사들이 맨날씩 뭐 이봄, 엠봄 뭐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한국 일렉트릭 봄인지 저도 엠봄을 그 메케니컬 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건 뭐 당연하게 그 뭐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일즈 봄을 사용하지는 않는지요? 황성환 님이 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링 강의이기 때문에 세일즈 봄을 황성환 님이 만들으셔도 돼요. 세일즈 봄은 약간 마케팅 봄이나 세일즈 봄은 또 그 나름대로 이 정도 세분하게 나오는 거는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진 않고 자기 특수 분야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몇백 개 되니까. 근데 지금의 봄은 뼈대가 되는 봄이 있죠. 뭐 세일즈 봄이라는 거가 결국은 엔지니어링 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엔지니어링 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재관 님이 세일즈 봄은 생산에 쓰이는 봄이 아닙니다. 구성품을 판매하기 위한 봄이죠. 그래서 광의적인 봄이거든요. 광의적인 봄은 제품의 구성이나 그 아이템, 개념 아이템을 추리 구조로 나눠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을 광의적인 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으로 사용하면 마케팅 봄, 그 다음에 세일즈로 사용하면 세일즈 봄. 이건 광의적인 거죠. 근데 이걸 뭐 생산이나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ETO는 조선산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김정석 님이 나오는데, 조선사업도 그 부서마다 틀려요. 약간 좀 고급 배들, 굉장히 우리가 이 ETO에 약해가지고, 지금 조선사업이 플랜트나 뭐 이런 것들은 ETO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조선사업이 손해보는 게 이 봄 관리 잘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봄 안에 그냥 단순하게 엔지니어들은 거기 정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추리로 쌓여 있는데 그 고급 엔지니어들은 봄을 딱 보고서 리스크나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고급 엔지니어일수록 기본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리스크나 미래에 할 일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가 고급 엔지니어라는 거죠. 그냥 봄 가지고 봄에 찾아보고 이게 뭐지? 나 구조 안다? 여기까지 아는 거는 그렇게 높은 엔지니어가 아닌 거죠. 정은엽님은 각 부서에서 봄 산출물들이 모두 다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몇 가지 봄을 전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ERP 코드와 연동되는 문제 시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만들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PLM처럼 라이프 사이클에 이런 기준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 정보를 가지고 자기 부서에서만 특별하게 쓰는 거는 자기 소통을 하되 공공연하게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에는 그 기본적인 룰이나 스탠다드 룰을 지켜야 하셔야만 하는 거죠. 안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당연히 김정석님은 보험은 전사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보면 그 보험이 관리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협의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놔두면 이거가 나중에 그 산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서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기술연구소 파트나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보험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연구소라고 그러는데 그냥 미국 같은 데서 그냥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M보험은 생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회사마다 관리하는 부서를 권한을 주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 같은 데에서 엔지니어 보험을 만들고 엔지니어 보험을 해서 생산기술팀이라는 거가 지자작이나 공정 이런 걸 해서 할 때 약간 M보험을 만듭니다. 이게 양산 M보험이 아니고 그냥 M보험.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생산부서와 협의해서 생산부서에서 양산보험을 또 만드는 거죠. 김재명 님이 보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툴이 있나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 관리만 따로 간단하게 파는 것도 있어요. 보험 매니지먼트와. 근데 이제 보통 PDM이나 PLM에서 보험만 관리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 안에 있는 정보들을 옛날에는 보험이 단순하게 정보나 이런 것만 관리했는데 보험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보험 안에 CAD 데이터, CA 데이터, 해석 데이터, 그다음에 요구사항과 연결고리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사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PDM이라는 거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PDM들이 관리가 되고 PLM 같은 데에서는 M보험과 E보험, 그 다음에 서비스보험 이런 특수보험까지도 서로 소통하고 관리가 되는 거죠. 허성현 님이 보험에서는 CAD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어떤 학원 같은 데서 보험을 가르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보험 관리가 CAD보다 더 중요한데도 CAD를 정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넘어서 배워요. 대충 배워요. 그냥 보험에 대한 어떤 책도 없어요. CAD에 대한 책들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에 대한 책은 거의 없어요. 보험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노경한 님이 CAD 구조와 이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싱글보험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CAD의 커널이 있어요. CAD는 구현하는 커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CAD의 독특한 추리 구조로다가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있으면 여기에 그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3D 모델을 결합된 거지 않습니까? 박스와 구 형태와 그 다음에 파이프 형태 이런 거로다가 세 개가 합쳐서 어떤 CAD에서 모양을 구현하는데 이런 거로 추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의 이보험 구조와는 전혀 별개의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많은 CAD 엔지니어들이나 설계 엔지니어들이 CAD의 그런 어떤 형상 추리와 부품의 추리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해요. 원래는 그거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CAD는 나름대로 기하학적으로 몇 개의 조합으로다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이라는 거는 기능으로 다 나눠졌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싱글봄 리스크가 뭐냐면 각 봄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싱글봄으로 할 때 잘 되면은 좋지만 그 관리 부서에서 서로 문제가 됐을 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봄이랑 엔지니어링 봄이랑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싱글봄을 하려면 엄청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신의 한 수, 어떤 그런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황승현님이 E봄을 N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E봄에서 N봄으로 바꾸는 분이 이제 공정관리라고 그러고 요거를 CAP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전문 엔지니어가 이제 그걸 바꾸는데 이 엔지니어는 개발의 엔지니어의 지식과 자기가 개발할 때 어떤 지식과 그 생산 이런 걸 두루두루 양쪽의 지식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개발 지식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딱 보면 이거는 어떤 공정을 가지고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시퀀스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툴들이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나 이런 분야인데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생산의 꽃이에요. 한 십몇 년씩 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엔지니어 양쪽을 다 공부하셔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3분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김지호님이 고급 엔지니어들이 보물 리스크를 찾아내서 해안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한 차장 정도? 대리까지는 약간 좀 부족하고 고참 과장서부터 차장 정도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7년 이상 하시면 굉장히 나은 거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CAD 그래픽의 그 게시에 올려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그 개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설명들과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개론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한번 주위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자전거나 이런 안경이나 뭐 이런 것부터 계속 부품을 한번 봄으로다 E봄, N봄을 한번 서비스봄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종이에다가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하게 된 겁니다. 말로만 많이 떠드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 봄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경험이 없으면 만들질 못합니다. 그럼 남이 카피하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